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94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49일입니다. 내일은 950일이네요. 1000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오늘 성공은 당신 것 222페이지예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나갈 차례예요. 네. 이런 근육 테스트에서는 특정 자극에 대해 단순히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아니다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그냥 두 가지 반응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시험 대상자가 팔을 옆으로 뻗치고 있으면 시험자가 그 뻗친 팔의 손목을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는 것입니다. 시험자는 시험 대상자가 모르는 어떤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내가 마음에 품은 이미지는 긍정적이다 또는 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직후에 손목을 내리누르면 시험 대상자는 그 힘에 저항합니다. 시험자가 예수 그리스도나 테레사 수녀, 에이브러햄 링컨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마음에 품으면 시험 대상자의 팔 근육은 강해집니다. 시험자가 거짓 명제나 오사마 빈 라덴, 아돌프 히틀러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마음에 품으면 팔은 약해집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호킨스 박사님이 전에 한국인을 위한 축도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진실인지 이렇게 이렇게 그 수잔 여사님 있잖아요. 여사님이 팔을 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뵀는데, 그 한국인을 위한 그 영상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른 거를 또 우리 민규 님이 막 인제 동영상을 이렇게 주셨었는데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허허허허." 하고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제 호킨스 박사님이 웃으시는 그 생생한 음성, 소리, 그 에너지 이런 게 좀 느껴졌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올인 테스트하는 거, 근육 테스트하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 내가 이거를 시험을 팔을 뻗는 사람도 의식이 이게 맑아 있어야 돼요. 아무나 인제 맑아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님과 수잔 여사님이 500 대가 넘잖아요, 의식이. 500 대가 넘는 상태에서는 팔을 인제 근육 테스트할 때 이렇게 뻗어 주셨을 때 내리고 올리고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어 욕망이 가득해 있고 두려움이 그냥 마음 상태에서 가득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올인 테스트가 정확하게 인제 나오진 않죠, 누군가를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인제 보통 이제 내 자신 자체도 알 수 있는 게 테레사 수녀님, 예수 그리스도, 에이브러햄 링컨, 그러니까 의식의 에너지가 높은 좋은 긍정적인 그 이미지를 상상만 해도 어떻게 해요? 내 몸의 근육이 강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좋은 사람 생각해요. 나쁜 사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것을 그냥." 막 이러면서 있잖아. 그러면은 "아이고 저게 그냥 말을 안 들어 가지고 막 이러고 내 말도 안 듣고 내 생각하고 전혀 달라 가지고 저게 뭐 저 따위로 저러고 저러노." 하면서 있잖아.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그런 생각,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 거예요. 참 평생 그렇게 살았는 것 같아요. 진짜 의식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아이고 저 왼수." 하면서 인제 계속 그렇게 하고 살았을 텐데 의식 공부를 하니까 '아 이 사람이 그냥 편하게' 어제는 저녁에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얘기하다가 스탑을 했더니 본인이 막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스탑하고. 의견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했더니 좋은 마음으로 막 얘기했더니 자기 막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 말았죠. 그랬더니 "근데 뭐 어떤데?" 하고 다시 물어보길래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좀
좀 틈을 둬야 되는구나 하면서 있잖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평생 그렇게 아마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까. 근데 인제 의식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제 자체가 '저 사람이 그래요.'가 아니라 내 자신 자체가 200 이하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 200 의식 지도의 200 이하의 부정적인 상태를 굉장히 많이 인제 갖고 있죠. 이게 3 차원에서 그냥 막 보는 거예요. 그 차원도 높여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차원이 높아져서 봤을 때 내가 나를 그냥 점으로만 봤을 때 상처에서만 헤매고 있는 거죠. 그 상처에서만.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완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마음에 품으면 팔은 약해집니다. 그랬어요. 부정적으로 '어이구 저건 내 생각하고 틀려 가지고 뭐 저 따위로 그런 넉하고 막 하면 내가 근육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음 내가 내가 그렇다는 걸 저는 경험을 해 봤거든요. 아 저 사람, 우리는 내가 아니라 쟤가 이상해 갖고 쟤가 비난을 하면 쟤를 비난하잖아요. 쟤를 비난하면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빠서 '잘못됐으면 좋겠어.' 하고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복수하려고, 어제도 누가 복수하려고, 또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잖아요. 엄마를 복수하려고 그래 가지고 또 복수하려고 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제 뭐 듣다 보니까 누가 질의응답하고 할 때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더라 그러는데, 엄마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게 있다." 그러셨어요. 어제 누군지 기억도 안 나네. 소리는 들렸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그 내 자신한테, 내가 나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상대방이 아닌 나라는 거. 그죠? 나라는 거. 그래서 엄마를 떠오르면서도 긍정적으로, 엄마를 떠오를 때 사랑으로 이렇게 해 주신 감사함을 떠올려야 되는, 엄마 생각하면은 막 욕망과 저항을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나를 갖다 버렸어. 언니만 더 좋아했어. 오빠만 더 좋아하고 동생만 더 챙겼어.' 하고 똑같은 이미지에서 어떤 거 부정적인 거를 내가 상상을 하고 믿고 있느냐, 긍정적으로 믿고 있느냐가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믿음에서, 모든 믿는 거에서 그냥 드러나는구나라는 거를 참 하면서 또 실감하면서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내 근육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그건 내가, 내 생각, 내 믿음에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자가 마음에 품은 것을 시험 대상자가 모르는 한 테스트 결과는 개인의 신념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놓아버림이나 의식혁명 등 저의 다른 저서 중 어느 것을 보아도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주에 있는 만물은 다른 만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만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잠시 편집증 환자처럼 되겠지만 이 편집증에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누가 활복하는 인형을 제조하면 그것을 구입해서 활복 활복력 활복용 단검, 실물과 똑같은 가짜 내장, 비명 지르는 전자장치, 흘러나오는 가짜 피까지 완비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편집증 치료. 어떤 사람은 그런 것으로 이익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끔찍한 시장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누가 청산가리, 비소, 수면제, 목매달기 좋은 매듭 지어 놓은 밧줄, 일회용 산탄총 등을 완비한 자살 키트를 팔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호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치를 대가는 막대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지만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의 모습이 아주 잘 보일 것입니다. 야, 이런 걸 사 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막 학대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팔면서 누군가 자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활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도구를 만들어서 팔아도 장사는 되겠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있잖아요. 뭔가 긍정적인 거에서 달라져 가지고 거기서 그 에너지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엄청나게 그런 돈 벌면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 형제가 되게 많았어요. 열 그러니까 셀 수가 없어요. 13 형제인지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애를 많이 낳으셨는지 돌아가시고 6.25 때 붙잡혀 가고 뭐 이래가 다 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중간에 낳고 100일 때 돌아가신 삼촌까지 해 가지고 엄청 많은 거예요. 하여튼 그중에서 큰 이모부가 부자였었어요. 이모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모는 제가 5-6살 때 돌아가셨던 기억이 나요. 7살 때 학교를 갔으니까 유치원 때니까 한 5-6살 때 돌아가셨던 기억이 나는 그 큰 이모부가 그 빠찡꼬 지금 뭐 바다 이야기 그래 가지고 인제 그 호텔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정말 엄청 잘 됐어요. 설악파크 호텔 막 이런 호텔에 막 들어가 있는데 엄청 잘 됐거든요. 근데 항상 그 돈이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89 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막내 언니가 20억 을 상속받는 걸 봤다고요. 그때 당시 저는 900만 원짜리 전세에 부산 영주 터널 아십니까? 부산 터널 아시죠? 영주 터널 위에 보면 그 집 아직도 있을 거예요, 주택이. 거기 신혼집으로 900만 원짜리 집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것도 600만 원짜리 전셋집을 한 칸짜리를 남편이 얻어 놨는데 엄마가 뭐 기겁을 하고 그래 가지고 돈을 더 보태고 이래 가지고 900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인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20억 을 상속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하루 종일 뭐 뻥 때려 가지고 '뭐지? 누구는 부모를 잘못 낳고 누구는 이렇게 사나.' 하고 뻥 찐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이야 인제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걸 인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그랬는데 되게 부러웠죠. 그 집 형제들이 언니들 오빠들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예 뭐 이모네 집에 딱 가면 뭐 큰 돌계단을 넘어서 잔디가 쫙 있고 인제 주택이 딱 이렇게 전원주택까지 지어져 있는 그런 집의 신촌 청기와 주유소 옆에 있었거든요. 청기와 주유소 아직 있나 모르겠어요. 그 주유소 옆에 인제 있었는데 그 신촌에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언니 오빠들이 큰오빠만 빼놓고 그다음에 첫째 언니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딸로 두 번째인 언니만 좀 괜찮은데 여자 딸 셋은 다 결혼을 못 했어요. 결혼을 다 못 하고 오빠 둘 이는 결혼을 했어요. 5 형제였는데 결혼을 아들만 결혼했죠. 근데 막내 오빠도 결혼은 했는데 불안증이 되게 심해서 나중에는 인제 애들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는데 오빠도 잘생겨 가지고 예뻤다고 얘기를 직접 보지도 않았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생활 그런 게 저하고 이게 수준이 다르니까 자주 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도 예쁘게 낳았는데 돈이 많으니까 뉴질랜드에 골프장을 차려 놓고 막 있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불안한 거는 돈이 많아도 나의 불안한 거는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빠찡코를 한다는 거 자체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막 빠찡코 게임을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걸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통하고 막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된 거잖아요, 이모가. 이 돈을 제가 '야 돈도 참 어떤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이 나의 의식이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돈에도.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돈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가슴 아파하면서 막 중독된 사람들의 그 돈을 벌다 보니까 불안했겠죠. 항상. 불안했을 거야. 뭐 이모부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딱 있죠. 이모부 무서워 가지고 이모부네 가면 "인사해." 그럼 인사하고 그냥 얼른 나는 슥 쳐다보면 무서웠던 기억밖에 없어요. 이모부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 모습은 기억이 나는데 머리 싹 뒤로 이렇게 빗어 가지고 머리숱도 별로 없으시면서 이렇게 쫙 그 왜 대기업의 회장 그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돈을 버셔 놓으니까 불안한 거 인제 불안한 사람들의 돈을 벌었고 그쵸. 그리고 언니 오빠들도 크면서 불안했을 거고 엄마는 빨리 돌아가셨고 그래 놓으니까 큰오빠만 얼마 전에도 언니가 생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생일 축하해요." 그러고 이렇게 보냈더니 저기 오빠랑 해외 가 있더라고요. 둘이 놀고 큰오빠만 잘 그래도 그나마 잘 있는 거예요. 해외 가 있어 가지고 "아이고 멀리서 생일 축하받네." 그러면서 인제 그러시더라고요 언니가. 근데 인제 막내 오빠도 그렇게 뉴질랜드 가서 짜 했다가 골프장 차리고 그랬다가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한국에 나와 있었다가 3 년인가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그때 인제 음 돌아가신 거죠. 예. 혼자서 알코올 심하면 큰오빠가 인제 그 알코올 중독 그 병원에 넣었다가 좀 괜찮으면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인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막내 언니도 백혈병 걸렸다 돈이 있으니까 살아나긴 했어요. 그래서 딸 셋에 둘째 언니만 좀 괜찮고 결혼은 다 안 했고 셋 다. 그리고 큰언니랑 막내 언니하고 정신 세계가 비슷해 가지고 둘이 붙어 가지고 강화도에 갔다가 강화도에 사람 없는데 막 나를 쳐들어올까 봐 막 불안해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CCTV가 6 개인가 7 개인가 7-8 개인가 있고 그 지붕 위에 천장에 막 철조망이 막 그려져 있는 거를 저희 또 막내 동생이 건축 쪽을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소 쳐 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캡처해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 옛날에 요새 볼 수 없는 철조망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철로 된 철조망에 가시같이 이렇게 막 삐죽삐죽 그걸 천정 위에 막 이렇게 치워 놨어요. 누가 들어온다고 CCTV 해 놔. 그렇게 불안 그 제가 야 돈이 정말 많이 상속받았다고 제가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제가 23 살에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그래서 제가 야 가난한 엄마 아빠 만난 거를 얼마나 야 제가 그냥 좀 막 좀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멘붕이 오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가난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었던 그 힘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너무 인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또 의식 공부를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지금의 제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돈을 버느냐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자살을 하는데 도와주면서 번 돈이 얼마나 많이 좋은 그 사람 자체의 의식에 있잖아요. 좋은 일에 얼마나 많이 쓰여지겠냐는 거예요. 그쵸? 본인도 자책감을 느끼면서 한 30 죄의식 막 이런 것들을 '아 내가 이걸 만들어서 저 사람이 빨리 죽지 않았을까.' 하고 죄책감을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어떠하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 전 업의 복 때문에 돈이 들어왔을 수 있는데 현재 내 의식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참 그게 너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의식 공부를 듣고 내가 이 의식 공부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그 참 진짜 야 이게 다음 생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알아가는 거가. 내가 모르고 지는 업도 참 많은데 알잖아요. 알면서 인제 내가 업지는 모르고 지었던 것도 이제는 이거를 안 지을 수 있고 각성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꿈을 꿔요. 그냥 이렇게 시크릿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맘대로 상상할 수 있는 거구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있잖아요. 막 365일 호캉스를 즐기면서 그냥 호캉스에서 살고 있는 막 저의 모습도 상상하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이 비즈니스를 계속 전하고 있는 모습도 막 상상을 하고 막 그 느낌도 있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평균 뭐 연봉 6억 뭐 연봉 6억 5천 이상 또 1억 그러니까 상위 1%가 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6월 10일, 11 일에도 또 내가 상위 1% 되는 방법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무의식에 쏙 넣지 않아도 진짜 한 번만 딱 제대로 됐어도 작동을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시크릿을 알면 완전 삶이 신분 상승하고요. 가문이 바뀌고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이 팀들이 지금 의식 공부 듣고 있는 팀들이잖아요. 되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긍정적이고 좋은 일,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서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돈을 버는 일에도 그렇잖아요. 예 근데 내가 진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펼친다는 거는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도 좋고 지구도 좋고 다 좋을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위에서 제가 묘사한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그쵸? 인간의 본성, 사랑이 회복이 되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비인간적 본성입니다.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돈을 버느냐. 그쵸? 우리는 우리가 손댄 것에 오염됩니다. 약한 것에 영합하고도 자신은 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약한 것에 영합하고도 그쵸? 자신을 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약한 것에 영합했어요. 근데 "약해지진 않을 거야."라고 한다는 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기만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만이 뭐지? 나를 자꾸 속이는 거잖아요. 내 자신 자체를 속이는 거예요. 모르고 속이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것의 참모습을 알려면 그것을 당장 특정 짓는 단면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장기 변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변화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거. 즉 장기간에 걸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단면만 보면 인간의 품위를 훼손해 거기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당장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익을 얻고 훼손하고 막 그래도 막 이익을 막 당장 얻어요? 그게 좋아 보이긴 해요. 좋아 보이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그 이 선생님의 그 에너지 의식을 따라왔더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쟤는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했을 때 지금도 "쟤 왜 저래?" 하고 보고 있지만 그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거죠. "그래 뭐 나중에 봐 봐." 하면서 어떻게 변해 있는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눈에 인제 인제 올해부터 해서 엄청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기적인 어떤 변화를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내면을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내면에서의 나의 변화가 밖에 있는 드러남이잖아요. 내면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 내면의 원인이 무엇이냐 나의 믿음 때문에 드러나는 거라서 그 믿음 체계가 3살 이전에 나의 쇼크로부터 있었던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엄마한테 우리 가정 속에서 체면이 걸려 있다. 체면 걸리는 게 너무 쉽다. 모든 그냥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생각하고 똑똑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똑똑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체면 걸린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나가는 거라는 거. 무의식 중에 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그게 무의식 중에 이해가 안 됐었어요. 나는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모든 것들이 다 뭐야? 그냥 내 원래 세팅되어 있는 신념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각성해야 돼. 그냥 놔두면 신념대로 가는데 의식 공부를 들으면 각성하고 또 각성하고 옆길로 가던 걸 또 각성했다가 옆길로 가다가 또 각성이 됐다가 옆길로 가다가 각성이 됐다가 각성하는 거잖아요, 의식 공부는. 공부하는 무의식대로 간다니까요.
제가 오늘 인제 또 찾아가 볼 건데 병원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그 무의식 중에 듣다가 가 버리니 또 계속 몸을 완전 그냥 똥강똥강 부러뜨려요 그냥 몸을. 여기는 공부 안 하면 계속 몸 불어 버려요. 그 제가 그랬어요. 허리 불었나?" 하면서. "아이고 아직 불을 때가 되게 많네. 언제까지 다 불을 건데." 내가 그랬거든요. 팔도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하고 "언제까지 다 불을 건데." 이랬더니 막 이제 막 한 대 치려고 하더라고요 놀리니까 그냥 제가. 무의식 중에 자기 몸을 막 있잖아요. 부러뜨리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신념체계가 부러뜨리면서 관심 받는 게 있으니까 "아직 부러뜨릴 게 많네." 내가 그랬거든요. "공부해라." 하면서. "공부해야 안 부러뜨리지. 공부 안 하면 부러뜨린다면서." 내가 막 이랬거든요. 오늘 또 가 봐야지. 오늘 또 가 보려고요. 왜냐하면 그 앞에 웃음 치료사가 있었어요. 월요일 날 퇴원을 한답니다. 또 한 명의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가방을 들고 달려도 가야 되고 아침에 또 8시 에도 미팅이 있고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도 미팅을 하고 오후에는 4 시간은 좀 갖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무의식 중에 막 다니면서 살짝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와 놓고 살짝 피해서 이런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냥 무의식으로 그냥 살고 싶어 가지고 살살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꿔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또 만나기로 한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아시잖아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아이들하고 쉬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쵸. 누군가에게 이 어릴 때 체면에 걸려서 체면에 그냥 따라서 그냥 믿음대로 어릴 엄마의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닌 각성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 그 도와주는 게 엄청난 큰 복이라고 하셨어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만나시고요. 꼭 많이 전하시고요. 6월 10 일, 11 일은 상위 1%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날인 거예요. 오셨던 분들이 두 분씩 초대해서 오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행복한 휴일 보내시고요. 내일 6 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